2021년 개정세법, 오늘은 이제 주택 분양권과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1년부터 주택 분양권 자체가 이제 주택수로 들어왔죠. 원래는 주택 분양권은 주택은 아니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두 군데에서 이제 분양권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 한 주택이 있고 분양권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분양권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라고 하면은 다른 주택을 팔 때 주택수에 포함돼서 비과세가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다주택자 중과 따질 때입니다.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그 주택수 판정에서 주택 분양권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돼서 그 중과 여부를 따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택 분양권에 대해서 좀 많은 것들이 이제 달라지는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주택 분양권을 취득을 합니다. 취득을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분양권 상태로 팔았을 때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하고 만약 이 주택 분양권을 분양권 상태에서 팔지 않고 완공된 이후에 판다고 하면은 그때는 주택을 판 거기 때문에 비과세가 되는지 아니면 중과가 되는지를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분양권에서 분양권을 팔았을 때만 일단 살펴볼 거고 또 하나는 주택 분양권이 2021년도부터 주택수에 포함된다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분양권이 주택수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부터 이제 주택수에 들어가는데 이게 주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 이게 비과세가 기존 주택을 팔 때 비과세가 안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주택 대 주택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분양권이 아니고 주택이라고 하면은 일시적 2주택으로 해서 종전주택을 팔 때 비과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평성 문제 때문에 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비과세 요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 분양권을 취득해서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분양권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조합원 입주권하고 분양권부터 한번 정의 좀 한번 내려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것은 법에서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제 줄여가지고 우리가 도시정비법이라고 하는데 그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 그 다음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 관한 특례법, 줄여서 요거는 소규모 주택 정비법이라고 하는데 이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의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것을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분양권은 주택법 등의 법률에 따라 주택 공급 계약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분양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권하고 분양권의 범위가 약간 다르다. 특히 많이 혼동하실 부분은 뭐냐면 이 주택법의 범위 안에 주택법도 들어가고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도 들어가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관한 특례법도 들어가다 보니까 조합원 입주권에 아까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요것도 같은 법이 분양권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조합원 입주권으로도 볼 수 있고 분양권으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비사업을 크게 도시정비법하고 소규모 주택정비법하고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 도시정비법 안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3개가 들어가고요. 소규모 주택 정비법 안에 빈집, 자율주택,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 사업 요 4가지가 이제 포함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되는 것은 도시정비법상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소규모 주택정비법상의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조합원 입주권에 들어가고 나머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빈집 정비사업,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 또는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의한다 할지라도 분양권으로 분류된다. 그러니까 같은 법인에도 불구하고 종류별로 해서 어떤 거는 조합원 입주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분양권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법상 조합원 입주권하고 분양권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조합원 입주권으로 봤을 때 세금 문제하고 분양권으로 봤을 때 세금 문제하고 세율 같은 게 많은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먼저 그 같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할지라도 이 권리가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되는지 분양권에 해당되는지 먼저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주택 분양권 양도세율이 상당 부분 인상됩니다. 언제부터 인상되냐면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내가 주택 분양권을 팔았을 때 그 지역이 조정 대상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고 하면은 보유 기간, 즉 1년 미만은 50%, 1년에서 2년 사이면 40%, 2년 이상이면 기본 세율이 적용됐고,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면은 50% 보유 기간에 대한 세율을 무시하고 50% 단일 중과 세율을 적용했었습니다. 근데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보세요. 비조정, 조정 대상 지역 여부에 불문하고 무조건 1년 미만은 70%, 1년이 넘었을 때 60%, 즉 2021년 6월 1일 이후 주택 분양권을 양도할 때는 기본 세율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권을 취득해가지고 분양권으로 판다? 남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거의 뭐 80%, 70%의 세금을 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분양권을 투자의 대상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 분양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정 대상 지역 여부에 불문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분양권을 지금 취득하고 있는데 매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2021년 5월 31일 이전에 양도를 해야만 그나마 조금 낮은 세율이 적용됐습니다. 그러면 2021년 5월 30일 이전에 양도를 한다고 가정해보고,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양도 당시에 비조정 대상 지역인지 조정 대상 지역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이면은 2018년 10월 1일에 분양권을 취득해서 2021년 1월 31일에 양도한다고 했었을 때 보유기간 자체가 2년이 넘었네요. 그러면 기본 세율이 적용되고, 만약 2021년 1월 30일 양도 시점에 얘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라고 하면은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50%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이때도 한 가지 확인해 보셔야 될 거는, 혹시 조정 대상 양도일 당시에는 조정 대상 지역인데 내가 계약을 할 분양권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혹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다 하면은 조정 대상 지역 지정으로 인한 특례가 적용될 수 있거든요. 즉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이전에 분양권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50%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분양권을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양도한다, 1년 이상 보유를 하면은 60% 세율이 적용되고 1년 미만이면 70%입니다. 이때는 내가 양도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인지 비조정 대상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60% 70%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주택 분양권을 취득해서 주택 분양권으로 매각을 한다. 그러면 법에서 정한 주택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데 그 양도소득세율이 상당 부분 인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는 주택 분양권이 이제 주택수에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 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팔 때 비과세가 적용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 시 분양권의 주택수에 산입되는데, 언제 취득한 주택 분양권인지 여부에 따라서 주택수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즉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산입된다. 그 이전에 취득한 거는 산입될 여지는 없다. 이때 그 분양권이라고 하는 거는 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의미하고,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주택에 대한 분양권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뭐 60%, 70% 세율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한 A라는 주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종전주택이에요.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새로 취득했습니다. 이 분양권은 당연히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1세대 1주택 주택수 판정 시에 이제 주택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합니다. 이 분양권이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그 와중에서 종전에 있던 주택을 팝니다. 그랬을 때는 양도 당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2주택이겠네요. 원칙적으로는 비과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죠. 근데 만약 이게 분양권이 아니고 입주권이다, 아니면 주택이다 라고 하면은 법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비과세가 되는 또 그런 특례가 있거든요. 특히 입주권이라고 했었을 때는 입주권도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고 분양권도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얘가 입주권이나 분양권이나 차별을 둘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분양권에 대해서도 입주권에 대한 특례를 그대로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입주권이라고 했었을 때 종전주택을 팔았을 때 특례가 두 가지로 적용되거든요. 즉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내 팔았느냐 3년 이후에 팔았느냐 그렇게 특례를 주고 있는데 그게 그대로 분양권에도 적용되다 보니까 똑같습니다. 분양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3년 안에 팔았는지 그 이후에 팔았는지에 따라서 비과세 요건이 다르다. 그러면 먼저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했었을 때 이 종전주택이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그 요건을 따져보면은 세 가지를 엔드로 충족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이 분양권을 취득해야 됩니다. 이거는 비분양권이라고 그 분양권이 아닌 주택이라고 했었을 때 똑같은 규정이 적용되죠. 그리고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일시적 2주택 그 B가 분양권이 아닌 주택이라고 했었을 때 그 요건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겠죠.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는 의미는 이 A주택이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거는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라는 거겠죠. 좀 차이점은 뭐냐면, 그러면은, 이게 분양권이 아니고 주택이라고 했을 때, 크게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차이점이 있죠. 어떤 게 그 차이가 있냐면,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얘가 이제 주택이라고 했었을 때는, 신규 주택과 종전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중복 보유 기간, 즉 종전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 양도 기한이 1년 또는 3년의 중복 보유 기간이 달라지잖아요. 즉 두 개 다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과 그 신규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 그러면 1년 내 팔아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는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가 비조정 대상 지역이 있다 그러면 3년 내 파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분양권이라고 하면은 그 1년 3년이 차별해서 이렇게 적용되진 않습니다. 무조건 분양권은 3년 내, 설령 이 분양권이 조정 대상 지역에 그 소재하고 있다 할지라도 3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은 비과세가 적용된다. 즉 일시적 2주택하고는 약간 비슷하지만 약간 비과세 요건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분양권을 취득한 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이렇게 팔면은 이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비분양권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함부터는 주택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특례가 적용된다라고 보시고, 만약 그러면은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 가지고 종전주택을 팔면은 비과세 받을 길이 없습니까? 그렇지만은 않다. 만약 분양권을 취득하고 나서 3년이 경과된 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동그라미 1, 2, 3번의 요건을 충족하면 그때도 종전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요건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신규주택이 이제 완성되겠죠.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신규주택이라고 하면은 신규주택 취득 완성한 2년 이내에 이 완성된 주택에 이제 들어가서 세대원 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 종전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되느냐? 이 완공일 전 2년,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되고, 당연히 팔 때 시점에 이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 2년 보유 또는 2년 거주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봤던 3년 내 양도했었을 때 비과세 되는 거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가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가 적용되려면은 그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있다 분양권을 취득해야 되잖아요.
근데 3년 이후 경과 때 종전주택이 양도세가 비과세된 요건에는 그 요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1년 내 불과 뭐 1개월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더라도 그대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럼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전제 조건은 그렇습니다.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면 종전주택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비과세가 된다. 그때 분양권을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파느냐 아니면 3년이 경과한 후에 파느냐에 따라서 비과세 요건이 다르다. 먼저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다고 했었을 때는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건은 뭐냐면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해야 되고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도 당시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주택 일대는 이게 조정대상 지역에 있으면은, 즉 조정대상 지역에 일시적 2주택이면은 1년 이내 팔아야 되는데 분양권에서는 그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이제 3년이 넘은 다음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은 비과세가 이제 적용되려면은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제4항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 156조의 2가 원래 입주권 비과세 특례와 관련된 내용인데 분양권 자체가 주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같은 조항을 준용해서 이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종전주택은 언제 양도를 해야 되느냐?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주택이 완성된 2년 이내 양도하면 되는 거고,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완성된 주택에 2년 이내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해가지고 들어간 다음에 최소 1년 이상 거주를 해라. 그러면은 그 종전주택을 팔 때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다룬 내용은 그거예요. 주택 분양권이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주택으로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와 관련된 내용이 추가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거를 기존의 입주권 비과세 내용하고 동일하게 적용한다라는 거하고, 분양권 자체를 취득해서 분양권을 양도한다고 했었을 때는 기존과는 상당히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차이점은 뭐냐면 종전에는 조정대상 지역에 해당할 경우에만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높아졌는데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조정대상 지역 여부에 불문하고 전국에 다 모두 다 1년 내는 60%, 1년 내는 70%, 1년이 넘었을 때는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세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오늘은 분양권과 관련된 양도소득세율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